나가는 동작 얘기 안 한다. 실시. 너희들이 최초 입대했을 때 그러한 정신력으로 어떤 나를 괴롭히는 날씨, 여건 힘든 것들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러한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힘들잖아. 많은 생각을 하지마.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주시하고 있다.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잘 해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눈물이 나는 헌병들아 흘려. 즉각 보행으로 헌병들 앞에 섰다. 이정구 교관이 총기 검사를 하는 모습 역시 로보캅이란 별명에 걸맞다. 너 임마 병기 함정 한 나이에 몇 개씩은 돼 있나? 병기 몇 정 들어있어? 53정씩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3정 없어졌는 거야. 너 때문에 병기 하나가 생명인데 53개면 넌 53명 다 죽였어. 너 지금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 새끼가 너 왜 거짓말이야? 너가 임마 소영이 너 뭘 믿고 이제 맡기겠나 너를? 소영이 널 뭘 믿겠어? 축구 골대 뛰어가! 상황이 끝난 뒤 경기 담당 헌병은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 시간 이정구 교관도 오래도록 내무반 입구에 서 있었다. 어젯밤 기합을 받았던 헌병이 교관실로 이정구 교관을 찾아왔다. 제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너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라고 해서 소영이 한번 하다 보니까 좀 실망이 됐는 것 같은데 소영도 많이 안 좋았어. 너 그렇게 하고 너 또 울려고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 마이가 해병대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 알겠나? 교관은 해병대 즉각 보행으로 내무반을 나간다. 절도 있는 동작과 모든 행동이 뭔지 해병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 약 23년의 군생활 기간 동안 약 5만 명 이상의 무적 해병을 교육 및 양성하고 상륙작전 임무 수행을 하는 해병대원들의 전투 의지를 마음에서부터 들끓게 했던,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수많은 군인 어록과 명언을 제조했던 가게 살고 가게 죽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해병대 DI 훈련교관 해병대의 보물 이정구 해병 상사.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정구 해병 상사는 1976년 5월 1일 경상북도 군인군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꿈과 목표는 오직 하나였는데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램과는 다르게 그는 고등학교 시절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뇌 수술을 받게 되어 해병대에 들어가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해병대에 지원해 결국 합격했는데, 하지만 그의 해병대 지원을 완강하게 말린 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뇌 수술을 받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극악의 훈련량으로 유명한 해병대 자원 입대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 후 합격하고 입대를 3일 남겨두고서야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하고 호련히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부사관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그는 어떤 한 인물로 인해 산천초목도 멈추게 한다는 마치 로봇이 연상되는 해병대 훈련교관 DI를 꿈꾸게 됩니다. 그가 닮고 싶었던 인물은 바로 그의 해병대 부사관 DI 훈련교관 선배 류종상 교관이었습니다. 그가 훈련병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이정구 하사는 해병대 DI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해병 제1사단 전투부대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후 마침내 해병대 DI 훈련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수준으로 해병들을 지휘하며 그 이름이 해병대 내에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특히 그는 당시 20대 초반에 아주 어린 나이에 계급은 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40살, 50살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어온 행정보고관 주임원사들이 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도 평범치 않았는데 유도의 원형으로 알려진 격투기인 주짓수에서 프로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그는 무려 퍼플벨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퍼플벨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주짓수를 처음 시작하고 약 4년에서 6년 정도 수련을 해야 딸 수 있는 벨트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간만 잘 버티면 퍼플벨트를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주짓수 실력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열렸던 한 주짓수 대회에서 이정구 교관은 직접 도복을 입고 나와 해병대 대원들 4-5명과 돌아가면서 실전 스파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들 4명 전원의 항복을 받아낸 시간은 채 2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이내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이 압도적이었던 이정구 교관. 하지만 그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능력이 아닌 그의 엄청난 인품입니다. 그는 2011년 해병대 수색정찰 교관 중사 시절 포항 월포해수욕장 인근에서 다리에 쥐가 난 상태로 물에 빠져 물질을 하던 한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당시 사고 지점이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 근처를 지나던 이정구 중사가 이를 발견하고 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정구 중사는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며 물에 빠진 여인을 안심시킨 뒤 구조에 성공했고 인공호흡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실력과 자력 그리고 인품까지 지덕체를 모두 완벽하게 겸비한 이정구 교관은 모든 해병대 선후배 그리고 병사들에게 인정받으며 자연스럽게 상사 진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상사 시절 또 그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 일화가 있었는데 당시 인기리에 방영되던 진짜 사나이는 해병대 측에 촬영 의뢰를 했고 해병대 측에서는 진짜 리얼 해병대의 일상대로 일과 및 훈련을 진행하겠다라는 제작진의 확답을 받고 해병대 수색교관으로 촬영에 참여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정구 교관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수많은 명언을 양산하며 전략기동부대의 선봉군인 찬란한 해병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너희들의 수준이다. 여러분들 그냥 레저 스포츠 하는 거야. 여러분들 레저 스포츠인이야. 옥창해라, 레저 스포츠인. 레저 스포츠! 너희들은 수색인이 아니야. 해병으로서 아니. 군인으로서 사명감이 없다. 지휘관이 믿고 보낸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체가 돼서 돌아온다. 아니, 안 돌아올 수도 있다. 내가 화났다. 너희 빨간 명찰 다 떼! 너희 빨간 명찰 다 떼! 너희 빨간 명찰 다 떼! 진짜 사나이 해병대 편에서 강한 모습만 보여주던 이정구 교관도 어떤 한 제자에 의해 손에 꼽을 명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당시 극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던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김동준입니다. 그는 포항의 상징인 형산강 피대교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에 참여했는데 하지만 그는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임들처럼 멋지게 뛰어내리고 싶었던 그였지만 그는 계속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라는 이정구 교관의 질문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야? 지금 이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점사! 제자의 뜻밖의 대답에 크게 감동을 받은 이정구 교관은 바로 전투복 우측 상단 주머니에 있는 본인의 스마트폰을 빼고 바로 입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계기로 한층 더 도약한 김동준에 크게 감동한 이정구 교관은 교관으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화답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가 잘해서 해병대 와서 성공했네. 첫 걸음, 인생의 첫 번째 걸음을 해병대로 시작한 그들은 교관들에 의해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받아 해병원을 가슴 깊이 장착시킨 후 마침내 무적 해병 전사가 됩니다. 시간은 흘러 30대 그리고 40대가 되어버린 그들은 혈기왕성하던 20대 초반과는 다르게 신체 능력이 많이 감퇴가 됩니다. 하지만 해병대 시절 그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한계에 직면하고 그 한계에서 한 발짝 더 내딛어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던 해병 혼과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부양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버린 그들. 하지만 실적과 수치가 곧 인격인 인정 없는 이 사회는 일말의 인간적인 정이라도 남아있는 군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선두에 위치하여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어떻게든 깃발을 꽂겠다는 전투 의지를 가지고 그 힘든 사회생활을 이겨나갑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무적 해병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가정을 지켰던 이들은 50대 60대 그리고 70대 할아버지가 돼서라도 매사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잡고 있는 해병혼과 정신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큰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